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 나도 젊은이들처럼 어학연수를 가보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송파의 시니어 여러분, 무작정 호기심으로 실행한 1개월 동안의 어학연수였지만 영어와 화려한 동거를 하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는 오전옥입니다. 영어 이름은 클라라예요. 저는 도서관 사서를 하다가 결혼 후에는 음악학원을 운영하였어요.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전업주부가 되었는데요. 남매를 결혼시키고 저를 돌아보니 66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전 제 나이를 체감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주민자치센터에서 지하철 무료 패스 카드를 받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할인 혜택 이런 거를 받았는데요. 그때서 비로소 실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고맙긴 했죠. 하지만 기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왜 내가 벌써 이런 혜택을 받지? 하는 마음에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있으며 또 많은 호기심으로 해외 어학연수도 2차례에 걸쳐서 다녀왔거든요. 누군가는 나이 든 할머니가 무슨 영어 공부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 든 할머니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시니어로서 삶에 생긴 변화입니다. 이 사진은 독일 친구 파라시, 제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친구입니다. 그녀는 33살의 독일 여성이고요. 우연히 제주도 둘레길을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파라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제주도에서 10일 동안 여행을 하고 그 후에 서울로 와서 10일 동안 여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던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헤어지면서 전형적인 한국적인 스타일의 인사말로 그래 서울에 오면 연락해 우리 집에 놀러와 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에 왔다고. 우습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딸아이가 독일에서 10년 동안 피아노 공부를 하면서 많은 학비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답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파라시를 저희 집에 머물게 하고 서울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10일간 소통을 하는데 단어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또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영어는 정말 반복해서 쓰고 읽고 듣기를 해야 하는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따라 읽기도 하고 적어보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적어놓은 노트가 책장에 가득해요. 버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 부딪혔어요. 문장을 외웠다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음 날이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 이게 나의 한계인가 하는 자괴감이 생겼어요. 영어 실력은 늘지 않고 일상은 지루하게 반복되었어요. 해외여행이나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관광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수동적으로 하는 여행은 더 이상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여행 정보를 찾다가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그래, 나도 젊은이들처럼 어학연수를 가보자 하는 생각이 서쳤고 바로 실행에 옮겼죠. 무엇보다 어학연수는 평일엔 영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더욱이 식사나 세탁, 룸도 제공되니까 공부만 하면 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 나이 60,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생각을 존중해야지 하는 자기 격려를 스스로 하며 굳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반면 남편의 생각은 저와 정반대였죠. 나이 60에 무슨 어학연수냐? 젊은 학생들 학습에 방해가 된다. 필리핀은 위험지역이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곳이다. 등등 가장 마지막엔 내 밥은 어떻게 하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눈 꼭 감고 필리핀 바기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바기오는 필리핀 북쪽 루손섬 해발 1470m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계절이 선선한 봄날 같고 교육 환경도 좋다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도착한 첫날 짐을 풀자 말자 레벨 테스트를 받았어요. 당연히 기초 레벨이 나왔죠.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최고령인데다가 젊은 학생들도 저와 같은 비기너 클래스를 배정받았거든요. 이어진 자기소개 시간에는 저희 아이들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과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냥 저를 나이가 좀 들은 여성으로 친구로 대해줘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하는 영어 공부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젊은 친구들과 가는 단체 여행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닷속 큰 상어고래를 바로 앞에서 관찰하는 그 느낌은 황홀했어요. 큰 고래상어의 배에 새겨진 가로 무늬를 볼 때 신기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짜릿한 느낌이 들거든요. 1개월의 바기오 생활은 너무 금방 지나가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두 번째 어학연수를 준비했어요. 이번엔 오랜 베스트 프렌드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세부에 있는 어학원에 3개월 코스로 결정했어요. 바기오가 시골같이 한적한 분위기였다면 세부는 필리핀의 제2의 도시로서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예요. 덕분에 클래스메이트들과 주말이면 유명 관광지를 다니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수다를 떨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인도에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죠. 인도에서 남편의 바쁜 회사 생활을 내조하면서 저는 인터내셔널 커넥션이라는 그룹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곳은 매주 수요일마다 영어로 하는 브런치 수다 파티 모임이었어요. 저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때로는 그 유럽 친구들과 같이 인도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우정을 쌓기도 했답니다. 지금까지도 서로 온라인으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갑자기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인도에서 알게 된 일본 여성이 저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기를 원해서 제가 한국어 클래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년이 지나갔네요. 재미있는 것은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른 일본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저희 몸과 정신 건강의 활력소가 되어서 제 생활에도 새로운 열정이 되어 더욱 보람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2, 3년 후에는 손녀와 손자를 데리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갈 계획입니다. 며느리와 딸아이도 저희 계획을 듣고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손녀와 손자들에게도 할머니로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듯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세 번째의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몰타로 갈 계획입니다. 몰타는 지중해의 영국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휴양지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섬나라이기도 하죠. 필리핀에서는 아시아의 젊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몰타에서는 유럽의 젊은 영혼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제 시니어 여러분께 저희 공부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공부에 왕도가 없으니 참고해 보세요. 저는 저에게 맞는 기초부터 했어요. 그리고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등록을 해서 영어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어 발음이 서툴다고 엉얼거리지 않고 크게 소리내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5시부터 6시 30분까지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어서 그 시간이면 꼭 공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작정 호기심으로 실행한 1개월 동안의 어학연수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모험이 영어와 화려한 동거를 하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시니어가 되어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롯이 나 혼자 사색하며 설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휘력도 저절로 향상되었고 사고의 폭도 확장되어서 자존감과 자신감도 상승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통해 당당한 시니어로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나의 24시간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사용계획서를 쓸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어학연수 가셨어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혼자 지내면서 해방의 자유를 느끼기도 했겠지만 아내가 없는 빈자리에 대한 허전함이 더 컸는지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공항에 나와 격하게 반겨주는 애처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는 60대에 어학연수를 2번이나 갔다 온 용기 있는 여성으로 부러움과 질투를 받고 있고요. 또 많은 여성들이 어학연수를 가면 비용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파의 시니어 여러분, 전 때때로 현재의 나이에서 30살을 더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96살이 되어 있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띠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또 반대로 30살을 마이너스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36살에 앳되고 꿈 많은 여성이 눈에 보입니다. 나이값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때로는 나이를 되돌려 66살이 아닌 36살의 인위적인 착각을 하며 활기차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전옥이었습니다.